한국의 온돌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여기 한 중국인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전통과 문화들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며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트롬스에 사는 크리스틴입니다. 제 가족은 저를 포함해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까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숙박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의 숙박업 덕분에 노르웨이의 많은 여행객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나 건축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란 저는 추운 겨울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 겨울의 추위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 일정 중 한국의 전통 숙소인 한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고 찬바람은 마치 온몸을 베어내는 듯했어요. 특히 여행 첫날 밤, 차가운 날씨에 제대로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었던 한옥 숙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이 발끝부터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지글지글 끓는 듯한 온기로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바깥의 온도와 대비되는 내부의 온기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희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바닥 난방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녹여주었고 덕분에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고 숙소 밖으로 나갔는데 숙소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방은 따뜻했나요? 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방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한국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고 또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그건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며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방바닥 아래를 데우는 방식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바닥에 열을 저장하는 돌이나 흙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열기를 유지하고 방 안에 따뜻함을 골고루 퍼뜨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숙소의 난방 시스템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빠의 숙박업에 이 정보를 전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것저것 더 자세히 여쭤보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꼭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한지, 또 제가 한옥에서 경험한 포근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전했어요. 저는 온돌이 아빠가 운영하시는 숙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며 강력히 추천했죠. 하지만 아빠와 엄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얼마나 추워봤자지. 겨울이라 해도 우리나라처럼 혹독하겠어? 그렇게 따뜻하다 해도 방을 데운다고 얼마나 따뜻하겠니? 부모님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따뜻한 휴양지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저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포크를 내려놓고 투덜대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방에 올라가 답답하고 짜증난 마음을 감추고자 이불을 덮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 그렇게 화낼 것까지 있니? 아빠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세요. 라고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는 제가 더 할 말이 남은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하시고 나가며 제 방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감정적으로 심술을 부린 것이 부모님께 죄송해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제 분위기를 눈치껏 살피시더니 엄마와 눈빛을 교환하셨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딸 크리스틴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데 부모님도 한번 느껴보고 와야 하지 않겠어. 모처럼 엄마 아빠가 오붓하게 데이트 즐기고 올 테니 너희들은 얌전히 있어야 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풀렸고 아빠와 엄마가 한국에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도 즐기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행 일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묵었던 한옥 숙소를 비롯해 한국 전통 가옥과 온돌을 경험할 수 있는 숙소를 중심으로 예약해 드렸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와 맛집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셨고 저와 남동생은 잠시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으시더니 크리스틴, 내가 말한 온돌 난방 정말 대단하더라.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온돌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 제가 했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으셨고 엄마도 한옥에서 잤던 따뜻한 밤이 정말 잊히지 않아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부모님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꿔보면 어떨까? 효율도 좋고 손님들도 더 만족할 것 같아. 엄마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다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드디어 온돌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과연 숙소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국 여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셨습니다. 기존의 난방 시스템을 모두 철거하고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하고 설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만난 인테리어 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언을 구하셨고 아빠가 과거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도 10분 발휘되었죠. 리모델링은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리모델링에 매진하게 되면서 공사 중에는 저와 남동생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가끔씩 저희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숙소 공사 현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어요. 아빠는 공사 과정에서 늘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직접 온도를 경험해봤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뻤고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모습에 묘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 끝에 숙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 바뀐 숙소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노르웨이식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 들어가면 온돌 난방 시스템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각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며칠 동안 방의 편의성에 대해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초대해서 바뀐 방을 구경하게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낯설어 하시던 할머니는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크게 놀라셨어요. 얘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정말 포근하고 좋구나. 그 말을 들으신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도 그 순간 부모님과 함께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숙소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했는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숙소는 처음이에요. 정말 편안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공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어서 여행으로 꽁꽁 언 추위를 한 방에 녹일 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라며 후기를 남겼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 난방 도입이 우리 숙소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하셨고
저는 이런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숙소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온돌 난방 시스템이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여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과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꿈이 없었던 제가 비로소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빠의 숙소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테리어와 건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이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느끼는 안락함과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저는 대학 전공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을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처럼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 지역과 자연에 맞는 조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노르웨이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빠의 숙소에서 배웠던 경험을 살려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 경험들은 모두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숙박업을 운영해 보고 싶다였죠. 아빠의 숙소에서 온돌 난방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대자연과 오로라를 보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독채로 된 작은 코티지를 지어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코티지의 천장을 방풍유리로 덮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바닥에는 한국의 온돌 난방을 적용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은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실내에서 감상하며 따뜻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 문제였어요. 노르웨이의 높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제 계획이 참신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저는 잠시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빠에게 들었는지 제게 땅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셨던 농장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 다른 농부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니?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날을 잡고 저는 아빠와 함께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본 농장의 인상은 관리가 되지 않아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넓은 초원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도 농장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셨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기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어 라며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 농장에서 염소와 젖소, 양들을 키우며 지냈던 과거를 회상하시며 감상에 젖으셨죠. 아빠는 추억에 젖어 여기서 다시 농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양들이 자유로이 뛰어노는 목장이 바라다 보이는 코티지를 하게 된다면 해가 떠 있을 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초록초록한 절경들이 보이는 뷰를 손님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오로라가 하늘에 펼쳐져 아름다운 뷰를 손님들께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보겠다고 아빠에게 말했고
여기에 아빠가 목장을 운영하면 어떨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현재 운영하는 숙소를 버리고 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이 뜬금없이 내가 목장을 해볼까? 라고 했어요. 평소 동물을 좋아했던 남동생이었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던 동생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에 괜찮을 것도 같았죠. 아빠는 남동생의 열정을 보며 내가 목장을 맡는다면 내가 투자금을 지원할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코티지 설계와 디자인에 전념했고 남동생은 다른 목장을 찾아다니며 농장 운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했던 건축 경험을 살려 공사팀을 꾸리고 숙소 건설에 필요한 지인들을 불러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코티지와 목장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결정해 나갔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 농장의 위치에 전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장이다 보니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아빠가 대답했죠. 내가 숙소를 온돌로 바꾼 뒤로 전기세와 난방비가 40%나 줄었어. 오랫동안 쌓여온 이 데이터와 경험을 믿고 온돌로 시공하면 문제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4개의 독채 코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각 코티지는 침실,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었고 침실과 화장실 천장은 방풍 유리로 설계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한국식 온돌난방을 적용해 손님들이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드넓은 초원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의 오로라가 선명히 떠올라 손님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했죠. 코티지 오픈 전 가족들은 한 명씩 나누어서 돌아가며 각 코티지에 머물러 보았어요. 생활해보면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숙소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숙소 오픈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심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코티지의 따뜻함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며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코티지들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숙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할 하루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킹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한국인 손님 한 팀이 예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우리 코티지의 온돌 시스템을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목장에 체크인을 하러 오셨고 저는 친절히 코티지를 안내하며 온돌 난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온돌 시스템에 놀라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픽업 트럭을 이용해서 한국인 손님을 코티지로 안내드리고 난 후 예전과 달리 한국인 손님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제게 엄지를 치켜 올려주며 최고라고 칭찬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이 한국의 향수를 그리게 한다고 했죠.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아시아계 손님 한 팀이 체크인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도 친절히 맞이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늦은 밤, 코티지 방향에서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봤고 코티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픽업 트럭을 타고 코티지로 올라갔습니다. 폭죽 소리가 들린 곳은 아시아계 손님들이 머물던 코티지였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님들에게 양들이 자는 시간이라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내려오는 길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돕기 위해 코티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날 불꽃놀이를 했던 아시아계 손님들이 저를 보더니 어제는 미안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어젯밤은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고 물었죠. 그러자 손님들은 온돌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그분들이 온돌은 원래 우리의 난방 방식인데 여기서 보니 반갑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옆 코티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손님들이 머그잔을 들고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온돌난방이 중국의 것인가요? 이분들이 중국 분들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한국인 손님들은 웃으며 그러라고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한국인 손님의 반응에 중국인 손님들은 격분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 우리의 문화를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한복과 김치도 모자라 이젠 온돌까지 자기들 것이라니. 그러자 한국인 손님 중 한 분이 머그잔을 땅하고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기원전 5000년쯤 두만강 서포항 집터라는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서기 4세기 황해도 안악사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방 전체가 온돌로 된 통구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인 손님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우리 중국 북방에서도 온돌이 발견되었어요. 당신들이 그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내용들이 다 진실인가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유의 문화를 훔치고 싶다면 훔쳐보세요. 하지만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젯밤 너무 포근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침구를 바닥에 두고 잤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한국의 온돌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기에 온돌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할 때 전통가옥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침대 없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수면을 취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 손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숙소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룻밤 더 묵어도 될까요? 주변의 경치도 제대로 느끼고 싶네요. 저는 부킹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휴대폰으로 체크했어요. 마침 공실이라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한국인 손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조금 있다가 산책하러 내려갈 겸 목장에 와서 추가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손님은 들어갔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인 손님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체크아웃을 하러 나왔습니다. 중국인 손님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 분위기는 엄숙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목장에 도착해서 중국인 손님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숨막히던 분위기가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국인 손님이 내려와 추가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볼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남동생이 일하고 있는 목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하며 한국인 손님들은 저희 남매의 목장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시고 나가셨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라는 말에 온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겸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했고, 준비는 저와 동생이 할 테니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죠.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한 후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지금 자신들의 코티지에 설비된 온돌이 어떤지에 대한 리뷰도 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말했어요. 수천 킬로나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내 집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 코티지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경이로웠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가 마무리되고 손님들을 코티지에 모셔드리기 위해 나온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 연출되었어요. 하늘의 오로라가 아주 선명하게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른거리는 오로라의 광경을 보며 모두가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한국인 손님이 말했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도 접한 것도 경이로운데 이 오로라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네요.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깊게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의 따뜻함과 노르웨이의 경이로움을 함께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제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숙소까지 바꿔놓은 귀중한 경험이 경이로운 순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숙소에서 따뜻함과 경이로운 순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